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그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좀 재밌게 비교를 하셨던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세 명이 제출한 공약에 대해서. 좀 이제 한 말씀으로 하자면 뭐 SNS도 썼지만은 저는 민주당은 전문가가 못 들어가고 예, 국민의힘은 안 들어간다. 예.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못 가고 안 가는 거는 좀 큰 차이 같은데. 오늘 한번 동아일보의 이제 온라인판 맨 상단 기사가 뭐였었냐면 그거였거든요. 민주당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20%까지 줄이겠다. 네. 지금 이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34%여서 OECD 최대거든요. 이 34%가 의미 있는 차이로 거의 2배, 3배, 선진국의 2배, 3배만큼.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중에 3분의 1이 세금을 전혀 안 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그걸 20%까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야, 민주당이 이럴 리가 없는데 예. 내가 아는 민주당이 이런 게 아닌데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한번 쭉 기사를 읽어봤어요. 예. 기사를 읽어봤더니 현행 세법 체계 세율 체계를 그대로 두면 2034년에 인플레라든가 임금 인상 효과 때문에 그때는 면세자 비율이 20%로 줄어든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인플레 때문에라도 네. 매년 어떻게 보면 자연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뭐 2034년엔 연봉이 5천만 원이 되고 지금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은 3,500만 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금을 내서 면세자 비율이 20%가 될 거다. 이게 상당히 반지성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겪어본 민주당 제가 겪어본 자칭 진보의 세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못 이겨요. 이건 실제 여러 차례 경험을 겪은 겁니다. 네. 전문가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 법사위 많은 증인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들 나오잖아요. 네. 항상 최종 승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네, 정청래. 정청래 혼자 승자. 항상 정청래가 다 이기잖아요. 목소리 네. 크고. 예. 뭐 논리로는 못 이기는군요. 논리라기보단 말로 못 이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방위에서 항상 최종 승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최민희. 실제로 못 이기거든요. 예. 한번 제가 더 사례를 한번 겪어보면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면 이런 적 있어요. 네.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 제발 좀 입찰할 때 물건 살 때 비싸게 좀 사지 좀 말아라.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라면 이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가 있다라면 이걸 막 300, 400 이렇게 사요. 300만 원, 400만 원. 야, 내가 보니까 다나와에 들어가 보면 100만 원에 팔더라. 150에 팔고. 예. 제발 이 짓 좀 하지 말아라. 제가 누차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 거절을 줬어요. 실제로.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의견을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것조차도 황당하지만 나중에 쭉 저에 대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봤더니 500에 파는 데도 있더라. 더 비싼 데도 있다. 우리 가격이 합리적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는 거네요. 감사를 할 때는 최저 가격을 봐야죠. 네. 최저 가격 입찰제는 들어봤어도 최고 가격 입찰제 못 들어봤잖아요. 네. 최고 가격 입찰을 하면 그거 자체가 배임이잖아요. 횡령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근거냐면 야, 봤더니 500에 파는 데가 있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은 전문가가 발을 디딜 틈이 없다. 이병태 교수 최근에 본인 스스로 이제 당당한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들어갔다, 합류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반발로 일단 불발이 됐고 본인도 포기하셨죠. 네. 결국은 또 과거 얼마 전에 있었던 성장과 통합이란 그룹 많은 교수분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절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자리를 보고서 막 교수들이 캠프에 합류했다. 그분들 출범 제가 알기로 일주일도 안 돼서 깨졌잖아요. 예. 절대 민주당은 전문가들이 못 이긴다. 그 10대 공약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많이 황당한가요? 내용들이 뭐 1, 2, 3, 4, 5, 6 당연히 10대 공약이니까 10번까지 있는데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뭐 부자가 되는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표 같은 게 있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 네. 그러면서 이제 전봉준 그림을.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는 없군요. 뭘 해주겠다 이런 식의 것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빠져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걸 생각해낼 수는 없고 예. 뭐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될 게 비록 이것이 경제적인 사안이지만 네. 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의원님이 힘을 써 주셔야죠. 이분들 지금 1년에 뭐 사법농단이다. 지금 오늘 이제 청문회 하는 것도 청문회하고 뭐 법안 네. 논의하고. 다들 이런 게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민주당은 이기시는 분들이다. 네. 이기고 살아왔던 분들이니까. 어제 약간 공약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동명이인인데요. 민주당에도 김문수 의원이 네. 있거든요. 근데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당내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도 이제 유세단 부단장직에서 좀 사퇴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뭐 남성들 군 가산제 얘기를 하다가 여성 차별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뭐 여성들에게도 줄 게 있다라고 하면서 출산 가산점이라는 좀 희귀한 뭐 이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근데 당에서 아예 얘기가 안 나왔으면은 개인 의원이 이런 식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해보다가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문수 의원 보니까 이제 저도 쭉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비슷한 이력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에 갔어가지고 예. 뭐 그때도 제가 알기로 보니까 모든 이제 당직에서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직 사퇴 모든 당직 사퇴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때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이번에도 또 뭐 사퇴하겠다. 네. 그리고 뭐 징계위원회도 이재명 대표가 회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항상 이렇게 사퇴 전문가이신 것 같고 뭐 이분은 보니까 이제 제가 처가집 이 있는 곳에 국회의원이어서 저도 종종 이렇게 플랜카드를 보거든요. 네. 김문수 이렇게 봐서 되게 저 같은 게 되게 재밌다. 그리고 사실 동명이인이라는 게 흔히 있을 수 있고 이재명이라는 동명이인도 국민의힘 뭐 구 여권에 있잖아요. 한번 웃어넘길 일인데 보니까 이제 순천 지역 이렇게 네. 지역 구민들이 이걸 못 견뎌 가지고 내려라 플랜카드 내려라 하는 거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예. 동명이인 플랜카드도 못 보겠다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제가 어차피 고향이 호남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을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고 네. 어떤 뭐 5.18 뭐 망월동 묘지에 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못 오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민주화의 성지라는 자부심을 갖는 건 또 뭔지 네. 상당히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면서도 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면에 또 김문수 후보도 이거는 뭐 망언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미스 네. 가락시장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배현진 의원 본인은 이걸 가지고 뭐 불쾌하다거나 이렇게 반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에 좀 그 편향성이 있다 이런 예. 지적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공교롭게 이제 두 김문수 예, 의원과 그렇네요. 후보의 이제 네. 논란인데 이게 좀 막판 대선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망언이 하나 나오면 막 요동치긴 하는데 뭐 그 정도의 뭐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 제 생각에도 이제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 충분히 이제 홍보대사라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뭐 성상품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적절치는 않았으나 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예. 참고로 귀영의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네. 개인적인 소신이 이 여성주의 이슈,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 NCND 예.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예. 이것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고 제 생각엔 좀 넓은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 아닌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20대 젊은 층에서는 저는 그분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극도의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만큼 모두가 페미니스트이고 모두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일각에서는 좀 너무 민감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예. 모두를 또 적으로 만들고 또 그에 네. 대한 이제 반향으로 또 페미니즘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양자의 모습들이 좀 지양되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